그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네. 넘어가는 건 업비트하고 네. 그 또 하나 매장이 뭐죠? 빗썸이요? 빗썸이 네. 2시간 넘게 불통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예. 사실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게 통제를 받거나 이제 예. 그걸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 내용을 준비했어요.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제 같은 마음을 거예요. 딱 읽으셨네요. 제가 예. 지난주에 그거를 제가 네. 주말에 그 관련된 기사도 쓰고 네. 그랬었는데 네. 예, 그 그거 대책이 대책 마련이 좀 나왔습니다. 필요해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예. 대책안이 나와가지고 네. 따끈따끈한 뉴스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상위 이제 보유자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사토시 나카모토 네. 약 112만 개 보유하고 있고 그 뒤를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거래소 그리고 바이낸스라고 하는 이제 전세 거래소인데 중국 분이 이제 설립을 하셨어요. 요 거래소가 순위에 올랐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블랙록이 선두를 차지했고 그 저희가 블랙록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내용 그게 이제 선두를 차지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가지고 있거든요. 정부 쪽에서 보면 이제 은근히 미국이 가장 많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범죄용으로 했던 걸 수거했던 거예요. 압수했던 거. 지금 수익률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못지않게 중국 정부가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암호화폐가 금지이긴 한데 이 규제가 조금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풀릴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엄청난 자금 유입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쪽도 미국 못지않게 어쨌든 큰 나라이긴 하잖아요. 투자자분들도 많고 예전에 비트코인을 초창기에 처음 일으켰던 게 중국 부자분들이셨어요. 워낙 그 세금 제재가 심해가지고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우회적으로 재산을 축적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고 UK 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엘살바도르가 이런 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엘살바도르가 5위예요? 네, 지금 순서대로 이게 4,600억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오늘 뜬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순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영국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내년 1분기에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략준비금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전략준비금은 아니고요. 그 이제 미국은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그 주에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연금 기금과 잉여 예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미 기초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정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 암호화폐 자산 투자를 근거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 암스라는 분께서 1,860억 달러의 연금 기금의 소량을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 이 연기금의 전체 금액은 미국주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켜보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부터 사실은 이게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물론 속도는 더 많이 탄력을 받겠지만 트럼프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는 이 주 자체가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주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란 쪽에서도 암호화폐 이제 폭넓은 수용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색깔이 많아서 폐쇄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란 정부가 전면적인 제한 대신에 새로운 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수용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그 긍정적 효과를 활용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이란 중앙은행의 관할권에 속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양날의 검이에요. 이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관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투자자분들의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는 거라서 이건 어떻게 펼쳐질지는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이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모르셨겠지만 이란 투자자들이 상당한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 전체 금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암호화폐 자산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이란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금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의 어느 정도 규제를 풀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계엄 쇼크에 먹통됐었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상 절차에 돌입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3시 56분, 그러니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뜬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업비트 쪽에서 신청건별 내부 검토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미 완료해서 보상이 들어간 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보상 신청을 접수 중이다라고 하고 제때 매도 못해서 난 손해만 보상을 방침이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거 기준이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매도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좀 그걸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좀 표현을 할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고객 문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로. 그래서 업비트와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몰려들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분들이 연락하셔서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해외 거래소를 어떻게 이용하냐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를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해서 저도 지금 해외 거래소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공부 중이거든요. 좀 알려주려고 지인분들한테. 일단은 뭐 원화에서 또 이런 원화 거래소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은 투자자분들은 피해를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 이탈에 관한 움직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도 받고 업비트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국내 5대 거래소 중에서 코빅과 고팍스에서만 먹통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상 절차가 이제 돌입은 하겠고 보상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상을 해줄 거고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해줄 건지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납득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일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까지 또 급하게 오늘 또 근데 랩하듯이 정부에서 네. 저거를 관여하면 안 돼?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서 하면 안 네, 되나? 그 얘기는 없어요. 정부 아까 측에서. 그게 증권거래소가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는 위원회가 없군요. 없어요. 없어서 그렇군요. 이게 좀 아직 신흥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걸 통제하는 네, 그래서 거래소가 없어서 거래소 그렇군요. 차원에서만 할 수가 없군요. 네, 하게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위원회 이제 빨리 생겨야겠군요. 네, 맞아요. 그게 빨리 시급하게 생겨야 돼요. 왜냐면 이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그거는 이제 빠르게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또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국내 정부적인 또 그런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제가 또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랩소디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